네,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합니다.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네. FOMC도 있죠, CPI 발표도 있고, 또 맞습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도 있고, 엔비디아 액분도 또 그렇죠.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을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그야말로 이제 빅 이벤트 주간인데 하나하나 좀 잘 헤쳐나가면 또 이번 주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 이제 특징적인 이제 키워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라면이에요. 몸값 상승 라면. 요즘에 삼양식품이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삼양식품이 지금 원래는 농심한테 시가총액이 한참 뒤처졌는데 네. 이게 역전을 하고 나서 이제는 농심과 삼양식품의 시총이 굉장히 좀 크게 벌어질 정도로 지금 농심은 3조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지금 5조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오늘 물론 이제 삼양식품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농심이 또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수출이 그만큼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오늘은 또 라면주들뿐만 아니라 뭐 빙그레, 해태제가 같은 이런 이제 빙가류 만드는 기업들 날씨가 또 굉장히 좀 더워지다 보니까 여름철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빙가류도 이제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라는 거,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식품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좀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고용 보고서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을 한 거죠.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15원 정도 또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현선물 시장에서 또 1조 원이 넘는 이제 투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고용 보고서 어쨌든 뭐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크게 빠지진 않았고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닥은 거의 이제 보합까지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미 지난주부터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면서 물론 이제 빠지는 업종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2차 전지 업종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수의 이제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 자체는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 이제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이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호떡 뒤집기. 이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완전히 호떡 뒤집듯이 상황이 이제 좀 바뀌어버렸다는 걸 좀 표현해드리는 건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굉장히 좀 강했고 특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알테오젠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또 나머지 후발 종목들이 이제 따라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수혜 업종으로 다시 이제 부각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좀 후퇴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동안에 좀 쉬었던 화장품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전기전선이라든지 원전 지난주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호떡 뒤집기라는 키워드로 네. 오늘 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줄 전략으로 이번 주 시장을 좀 버텨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정말 뭐 빅 이벤트, 슈퍼 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사실 FOMC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요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금리와 환율. 지난주는 금리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완화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이제 V자 반등을 했었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어요. 특히 FOMC 회의가 뭐 기준금리는 동결이 좀 되겠습니다만 이제 6월 달에는 점도표가 또 공개가 좀 되잖아요. 지금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 두 번 지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센티멘트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점도표 공개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CPI 지표도 이제 같이 이제 발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제가 아침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 이건 뭔가 좀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예상치하고 이게 거의 뭐 10만 건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버리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통계적인 오류가 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실업률은 오히려 4.0%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질의 이제 일자리들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지금 대선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공공 근로들이 많이 늘리면서 이제 파트타임 잡들이 이제 늘어났고 특히나 코로나19 때 위축됐던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쪽 분야가 이제 일자리가 좀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신규 고용 숫자는 큰 폭으로 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CPI 지표만 조금 둔화되는 흐름, 3.4 정도 지금 뭐 컨센서스인데 3% 초반까지 이제 물가가 조금 더 하향 조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티는 이유도 이런 이제 숫자에 대한 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금리와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다. 다만 이제 주 후반이 되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좀 두고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점도표 공개 이전까지는 좀 종목별 장세에 잘 대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네.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 한번 네. 짚어보겠습니다. 덕산 탭코피아가요. 네. 지금도 25% 넘게 급등하고 있고 오늘 27% 위에서 웃돌기도 네. 했었는데 37,600원에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5만 원 웃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킵할까요? 요 종목을 제가 이제 5월 13일 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살아났잖아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전해액이라든지 양극재 전구체라든지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덕산 테코피아도 솔브레인 홀딩스, 뭐 엔캠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해액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을 포함한 소위 말해서 이제 거래를 이제 금지시켜 놓은 이제 지역 기관들과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성장세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오늘 덕산 테코피아가 45,000원 이제 올해 연중 고점 요걸 이제 뚫으면서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이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또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에코앤드림 뭐 이런 종목들도 거의 똑같은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급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은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굉장히 지금 차트 흐름이 좋아요. 지금 완전 신고가를 이제 오랜만에 좀 뚫어놓은 상태고 매물 저항이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시는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덕산 테코피아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소재 IRA 수혜주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A 수혜주 덕산 테코피아 6만 원까지 쭉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속주는 잠시 뒤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인그루드랩도 정말 잘 가고 네. 6월 초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차 상승이 과연 일어날까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네. 워낙 시세가 좀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점심 시간 이후에 이제 밑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무게 중심이 오늘은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주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 뭐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빙그레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품 종목들은 초반에 반등이 좀 들어오다가 조금 눌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 실리콘2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들은 미국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세 자체가 쉽게 이제 흐트러질 것 같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화장품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21선 이격 조정이 이제 조금 들어오면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정도 부근이 오히려 이제 또 신규 접근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제가 3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거든요. 상단이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잉글루드랩은 23,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단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원샷 스페셜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요. 아까 덕산테코피아의 후속주 도대체 뭔지 저도 네. 궁금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이 이제 먼저 조금 움직이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위치가 아직도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인 것 같거든요. 13만 6천 원 딱 현재가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전체 2차 전지 종목들의 이제 수급 심리를 좀 끌어올렸다. 그동안에는 사실 2차 전지 업종 안에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유일하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 관심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 기술적인 위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상장됐을 당시에 에코프로 그룹주이면서도 양극재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이제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고 에코프로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양극재에서 이제 또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까지 이제 상장이 좀 되면서 양극재 전구체까지도 전부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이제 기업으로 평가를 좀 받으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43,000원대 상장을 하고 나서 무려 24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거의 6개월 동안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주부터 지금 극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지금 빠르게 V자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충분히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가 대비해서는 위치가 이제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극재 전구체도 2025년부터는 중국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중국 제품을 이제 썼을 경우에는 사실상 IRA와 관련된 보조금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FEOC 해외 우려 기관으로 이제 지정해 놓은 기관과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IRA와 관련된 보조금이 완전히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2차 전지 소재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양극재 전구체는 거의 중국산이 80%를 넘는다라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8%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에코앤드림이라는 이제 중소형주가 있죠. 이 에코앤드림이 벨기에 이제 유미코어 쪽으로 양극재 전구체 이제 국산을 해가지고 이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산을 좀 대체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중국산을 이제 대체하는 걸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지난주부터 또 주가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양극재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양극재 전구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에코앤드림도 V자 반등이 지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지금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닥을 먼저 지금 뚫고 올라온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캠,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도 결국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도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게 지금 특징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엔 내년부터 이제 가시화될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이게 장중에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 2%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코스닥 지수도 올라오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가격이 조금 튀어 올라 버렸는데요. 13만 6,000원 그 정도 현재가로 편입을 하면 충분히 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정도 일단 잡고 대응을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로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이 쭉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에코프로머티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두 오셨나요? 번째는 지금 FMC 회의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좀 중요한 이벤트가 애플의 이제 세계 개발자 대회가 오늘부터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반도체 쪽 이슈이기도 하고 AI 산업 전체 이제 트렌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AI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또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22,850원 현재가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스트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내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작년부터 AI 솔루션 또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이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상업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연초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했었던 이제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장비 기업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결국은 이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HBM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올랐던 거고 특히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과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 랠리에서 이제 조금 소외됐었던 이유가 결국 이 AI 트렌드에서 이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네. 주가 흐름도 이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주가가 최근에 또 다시 시총 3조 달러를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3조 달러를 회복한 이유가 뭐 결국 지난 분기 때 이제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제 그런 호재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다시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회복됐다. 이 애플 개발자 대회를 통해서 애플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AI 폰, 이제 아이폰에도 온 디바이스 AI로 자체적인 이제 AI가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애플이 또 AI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까지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자 대회를 전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AI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업들도 덩달아서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컨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바텀 피싱을 하는 거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잡아보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 개발자 회의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건데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FMC 회의 전망부터 해가지고 애플 개발자 대회에 대한 거 그리고 향후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